가난을 극복하는 10계명. 남들이 영화나 TV 보며 즐거워할 때 지루한 재테크 책을 읽고 저축 계획표를 작성해라. 한 달 수입은 보통 맞벌이면 둘이고 외벌이는 수입이 1입니다. 그죠? 지출은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가계부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가계부 작성 이야기가 나오면 카드 명세서에 다 나오는데 그걸 못하러 뽑아. 귀찮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남들이 명품 옷, 중대형 차로 뽐낼 때 시장 패션으로 센스를 높이고 소형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너무 저는 스트레스가 많이 돼요. 차 막히는 게. 아, 이게 짐이 좀 없었으면 당연히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했을 텐데, 그럼 대중교통이면은, 어, 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전이다 보니까, 뭐 물론 유튜브 들으면서 갈 수도 있긴 해요. 예, 그렇긴 한데, 가끔 이제 광고 나오면 이제 광고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운전하다가 이렇게 자꾸 넘기면 좀 불편해서 아, 프리미엄을 가입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해결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해결책은 그게 아니라 제 이동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는데 뭐 1년에 두 번이니까 그리고 차에 있으면서 제 시간을 더 마음 먹은 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연락 못했던 지인들한테 차 타고 다니면서 쭉 다 연락을 해도 되고 남들이 친구들에게 호기롭게 한턱 내며 기분 낼 때 눈 딱 감고 자린고비라는 비난을 감내해라. 저는 이 방법보다는 한참 돈을 모아야 될 시기 안 만나면 돼요. 친구들을 안 만나면 돼요. 아, 너무 잔인한가? 그치, 30대는 좀 친구들을 만날 필요가 있긴 한데 그러면은 안 만나면 좀 그러면은 두 번에 한 번, 세 번에 한 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 자린고비처럼 비난을 감내해라. 맞아요. 비난을 감내하면 되는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안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래도 최소한 같이 먹었는데 자꾸 운동화끈 묶는 친구가 되는 것보다 그래도 한 번 내는 게 좋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여성분들은 잘하시는데 남자들은 야 됐어 됐어 내가 오늘 낼게. 그럼 친구들이 우막 이러잖아요. 그 집에 갈 때 이제 아 카드 명세서 보면서 아씨 내가 여기 이 차 내가 왜 냈지? 보통 이러면서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가지 마. 두 번에 한 번, 세 번에 한 번만 가세요. 네 번째, 남들이 휴일에 야외로 놀러 다닐 때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이나 부동산 업소를 답사하라. 제가 또 제주도 집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항상 보고 있던 풍림 빌리지, 풍림 아파트를 보고 왔는데 사고 싶더라고요. 2억 2천, 2억 3천에 31평짜리에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거실 하나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이제 아니, 빌라가 아니라 예전에 리조트를 짓다가 이제 분양 전환해서 이제 아파트로 활용하고 있는 곳인데 가격이 안 내리더라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놀러 가서도 잠깐 짬을 냈습니다. 주상절리 가기 전에 애들이랑 이제 안에 잠깐 떨궈 놓고 이렇게 놀러 가서도 임장 가고 즐거웠어요. 거기 가서 또 지나가는 입주민 붙잡고 또 물어봤죠. 여기 살기 어떠시냐고. 철판 깔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들이 돈 많이 드는 골프 스키로 시간을 보낼 때 돈 안 들고 전신 운동도 되는 등산, 오타네, 조깅을 즐겨라.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를 하고 있죠. 골프를 하고 있는데 골프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최소한 세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수영 세 번, 근력 운동 세 번 정도는 하는데 술을 좀 먹게 되면은 근력 운동을 좀 못하게 되는데 근력 운동도 생각보다 집에서 맨손으로 하는데 빡시게 해요. 팔굽혀펴기 120개, 그다음에 스쿼트 120개, 이제 누워서 다리 들기 120개, 그다음에 아령, 왼팔, 오른팔 각각 50개씩은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남들이 맛집 찾아다니며 돈을 낭비할 때 외식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집에서 음식을 해 먹어라. 이유식을 보통 이제 배달시켜서 먹였었거든요. 와이프가 직접 만드니까 같은 비용으로 직접 만들면서 비용을 줄였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외식으로 나가서 먹으면은 아이가 하도 빽빽대고 울고 같이 먹기도 못하고 그냥 먹다 체할 것 같으니까 그 계기로 거의 집에서만 먹었던 것 같아요. 주말 6끼
아이가 먹어야 되니까 주말 6끼를 집에서 드셔보세요.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배달을 시켜서 뭐 3끼를 먹고 4끼를 먹고 이것도 방법이긴 해요. 남들이 최신형 휴대폰을 자랑할 때 구식 휴대폰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녀라. 예. 전 항상 최신 전화기 마이너스 2 기종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S22가 갤럭시 최신 전화기잖아요. 아, S20, 그 다음에 S10 노트 있어도 돌아가요. 잘 돌아가고, 그 전화기가 정 바꾸고 싶으면은 진짜 힘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전화기를 초기화하시는 겁니다. 쓰고 있는 전화기 초기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어서 못할걸요? 기존 데이터 어디다 백업할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어, 한 단계 최신 전화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용하시면서 알뜰폰 쓰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때 돈 안 드는 국내 여행으로 휴식이 있을 여행을 즐겨라. 저희가 여름 휴가는 거의 캠핑, 네, 캠핑으로 갔었는데, 캠핑 가면은 뭐 주유랑 그다음 캠핑 사이트 대여료, 그다음에 먹는 거 비용 다 따지면은 넉넉히 갔다 와도 4박 5일 이렇게 다녀와도 한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는 캠핑 가기가 어렵죠. 예, 어려웠으니까 보통 자연휴양림을 예약을 했었습니다. 남들이 전세 살면서도 좋은 옷에 좋은 음식, 좋은 차 탈 때 내 집을 사고 용자를 갚아 나가라. 그 월가의 영웅의 첫 문구 표지 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일단 내 집부터 갖고 시작을 하라. 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굉장히 각각의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긴 하는데 최소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디펜스 칠 수 있는 최소한의 막 울타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방 3개 중에 방 하나는 은행집이라 하더라도 은행집에 있는 돈은 금융비용은 당연히 내야죠. 자본주의 사는데. 금융비용, 이자는 내더라도 응? 나머지 원금은 결국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도 강제저축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재테크 책들은 본능의 강력한 힘을 무시한다. 그냥 하면 된다. 무대뽀 정신만 강조한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인들 혹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70% 저축하세요. 예, 하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특이한 거라고. 제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제가 하면 된다고 했는데 남들은 할 수 없는 거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특이한 거고 저는 이제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갖고 싶은 거 딱 하나 있는데 그 갖고 싶은 거 하나 빼고는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지니까 되게 삶이 되게 편해져요. 네, 되게 편해지고 근데 이제 주변에 잘 보면은 갖고 싶은 걸 못 가져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이걸 꼭 가져야 되는데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았어. 돈을 모았어. 그러니까 이걸 꼭 가져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시간을 엄청 쓰는 거죠. 3년 모아서 3천만 원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어? 엔진 소리가 왜 이러지? 아, 차가 이상하네. 3천만 원짜리 적금을 탔는데 차를 한번 알아볼까?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저축을 늘려라, 빚을 줄여라, 수입의 30% 이상을 저축해라. 30% 갖고는 안 되는데. 어, 남들과 반대로 투자하라. 이 반대로 투자하라. 여러분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예, 하락 시기에 사고 상승 시기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심리가 원래 그렇게 나약하다고 합니다. 지금 주식이 계속 떨어질 때, 내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좀 팔아야겠다. 그래야 손실을 많이 할 수 있지. 맞아요. 오늘 팔았어요. 내일 봤더니 더 떨어져서. 살았다. 근데 나 마이너스 25%야. 근데 이것도 안 팔았으면 마이너스 30%갈 것 같은데. 물타기를 해볼까? 물타기 하는 게 맞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팔아야지. 팔았어. 이렇게 가고 반대로 주식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올라갈 땐 또 그렇게 못 팔아요. 지금 수익이 30% 혹은 50% 났어요. 팔 수가 없는 거죠.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 직장 동료의 아내가 SK 바이오 사이언스?
작년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공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떡상했었죠. 근데 우리 사주를 받고 나서 꽤 큰 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주식 평단이 한 8억인가 9억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 올라갈 때까지는 못 기다리고 한 5억인가 6억 정도에 됐을 때 매도를 했는데 공황장애가 왔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갈 때 덜 떨어질 게 무서워서 파는 것보다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보통 뭐 무릎에서 샀는데 어깨 정도에 팔고 꼭지를 한번 보잖아요. 그럼 사람 미친다고 합니다, 진짜로. 괜히 팔았다고 후회하면서. 예. 이 사람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면서 남들과 반대로 투자하라,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사라.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면은 워런 버핏이나 투자의 귀재들 같은 경우는 재작년 혹은 작년 초에 다 팔았었어야죠. 그렇게 팔지 못하잖아요. 그네들도 사람이고. 그걸 알면은 공부를 못 하랍니까? 그죠? 운도 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좀 힘든 시기를 좀 겪은 사람들, 그 다음에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투자 근력이 좀 생깁니다. 견뎌낼 수 있어요. 재테크 책들이 공개하는 부자들은 비결이다. 골백번 맞는 말이다. 맞죠? 근데 여태 그걸 몰라서 부자가 못 되었나?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도 알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본능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신경 줬거나 하기. 뭐 좀 어려워 보이죠?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일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 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지금 왜 하고 있지? 뭐 하는 짓이지? 이번 달 식비 중에서 한 4일 남았는데, 9천 원 남았네? 그럼 어떻게 버텨야 되지? 근데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야? 나 내일 모레 삼겹살 한번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 이걸 자꾸 이제 되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델 따라하기. 부자 따라하다 보면 부자의 성공법을 터득하게 된다. 예. 제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특이하고, 독특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대로 따라하면은 저는 충분히 정말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프리랜서 일이 있으면은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 그다음에 일이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프리랜서를 하니까 일이 들어올 때는 일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와우. 그러면 일이 없어서 돈을 못 벌 때는 그때는 놀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대요. 이분의 마인드는 100%가 행복인 거죠. 유혹 회피하기. 유혹은 강력하다.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회피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작은 체험 성공하기. 예, 요거는 자존감 키우는 거에도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이 되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체험이다. 작은 성공의 체험.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작은 체험의 성공은 뭘 해보지? 그래서 저도 올해, 제가 이제 블로그 계속 쓰다 보니까, 어, 슬슬 책을 쓰는 건 어떨까? 혹은, 그러면 일단 전자책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게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제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막연하게 이렇게 제 목표를 정해놓으면 안 되니까, 우리 역행자 책, 여러분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역행자 자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한 꽤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자꾸 실패를 했었대요. 이제 그걸 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제주도로 내려가서 2주 안에 그동안 썼던 거 써놓은 건 있으니까 2주 안에 가능하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한 거겠죠. 2주 안에 집필한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하지 못하면 출판사에 1,000만 원을 내겠다. 진실 파악하기. 잘못된 믿음은 자신을 해롭게 한다. 예, 저도 이번에 부의 본능을 보면서 아, 내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구나. 주변에 가만히 보면은 10명 중에 한 명이 뭐예요? 100명 중에 5명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네가 특이한 거야.
저는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분야로 보면은 제가 특이한 거였고, 독특하고, 그걸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상한 거였죠. 그리고 저는 본능을 좀 이겨내는 행동들을 했던 거였고, 그리고 덜 썼던 거였고, 그래서 지금 결과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식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제 블로그 와서 보시면 됩니다. 제 내용 똑같이 다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 모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